안녕하세요. reptilian 일루미나티 제14강 진행하겠습니다. reptilian 일루미나티 이론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것이 사실은 그 인간의 사고와 그 마음의 그 원형을 어떤 뭐 분석을 통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과연 실제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깊이 할 수 있는 어떤 재료이기도 하거든요. 재밌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게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고대 문명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고대 문명의 거대한 건축물들이 당시에 인간의 기술적 수준에서 하기가 힘들다, 그런 점들 때문에 고대 문명에 있어서 인류를 지배했던 신들이라고 하는 존재들, 그들이 사실은 그냥 신이 아니고 어떤 고도의 과학기술을 갖춘 외계인 집단이었다, 이런 생각에 많이 지금 사고가 지금 전파가 돼 있죠. 그리고 사실은 고대의 과학기술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외계인들이 인류를 창조를 했는데, 그것이 뭐 우호적인 의미에서 창조를 한 게 아니고, 이게 노예로 창조를 했다는 거죠. 노예로 삼기 위해서 창조를 했다니까, 자신들의 일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창조를 했다. 근데 이런 사고가 나온 신화가 고대 문명에서 그래도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수메르 신화들에 대한 점토판 연구를 통해서 이 제카리아 시진이라는 사람이 이런 논리를 전개를 하게 되고, 이런 논리가 또 이렇게 많은 파생 이론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다양한 변종 이론들을 만들어서, 어떻게까지 이제 이게 가냐면은, 결국에는 이 외계 종족, 이 고도의 과학기술을 가진 외계 종족이 바로 파충류 외계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주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파충류 코드를 가진 존재들이라, 이들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통제를 지금껏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류의 문명에서 지속적 개입을 통해서 사실은 인류를 지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현재까지도 지배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한마디로 외계 종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어떤 카르텔들이 있는데, 그것이 보통 뭐 일루미나티다, 프리메이슨이다, 그렇게 지칭이 되는 집단들이 있어서, 이들이 이제는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또는 외계 종족의 혈통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인류를 지배하는 앞잡이들이고, 이들이 사실은 현재 인류 문명 현실에 있어서 나름대로 경제, 정치, 문화에 나름대로 지배하는 주요 권력 집단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다, 이 권력 집단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이론을 나름대로 추종하고 계신 분들, 이데올로기로서, 세계를 해석하는 이데올로기로서 받아들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공포죠. 공포인데, 그것이 이제는 그런 사고, 인류를 그런 식으로 지배한다는 사고가 잘 드러난 게 보통 이제 유태인 의정서다,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좀 끔찍한 개념이 있어요. 인류 지배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건 나중에 설명을 좀 하겠지만은, 인류를 지배하기 위해서 무자비한 파충류적인 어떤 그런 얼음같이 차가운
냉혈 집단에 의해서 인류가 처절하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통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뭐 그 무슨 그 사람이 이제는 죽으면은 일반인들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뭐 지구 밖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그 영혼이 어떤 전기 충격을 받아서 그 전에 그 기억을 다 상실하게 만들어서 다시 새로운 육체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되면 reptilian 외계 종족, 이 파충류 외계 종족이 인간의 영적인 부분들까지도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데까지 이제는 사고가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이제 이론들이 전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이렇게 그 윤회 전생하고 있는 윤회 전생 시스템, 카르마 시스템 자체가 외계 종족 파충류들이 만든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감옥, 그러니까 지구를 감옥화해 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이것이 이 카르마 원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 의해서 개발이 됐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가 진행이 돼버리면은 우리 현실적인 지배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 만약 있다면 그런 영혼이나 그 의식적인 부분까지도 통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엄청난 그걸 신봉하시는 분들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꼼짝달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마치 어떤 그 감옥 행성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까지도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우주에서 나름대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세계에서 어떤 저항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면은 지구로 보내서, 그러니까 이제 파충류 외계 종족이 지배하는 행성들에서 어떤 저항적인 어떤 그 모습을 보이는 대상체들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로 보내서 여기다 가둬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다가 가두고 또 이렇게 탈출하는 것. 만약 영혼이 탈출하려고 이렇게 이제 죽으면 이제는 나가려고 하면은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기억을 상실케 만들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주를 지배하고 있다고, 파충류 종족이, reptilian 종족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는 변종이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여기에 계속 얘기했지만 니비루가 와서 충돌한다는 이론이나 종말론과 관련된 이론이나, 그러니까 변종이론들이 상당히 많고 나름대로 뭐 그럴듯하게 다 이렇게 전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는 그런 식으로 이제는 이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원래 제카리아 시친이라는 사람이 수메르 신화 분석으로부터 이 유도해낸 이론이 이렇게 파생한 것으로 이렇게 일단은 저는 관점을 그렇게 보고, 이 신화 분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제카리아 시친의 그 신화 분석이 맞냐, 수메르 신화 분석이 그것이 과연 맞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메르 신화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신화들을 한마디로 뭐라 하냐, 뱀들에 관련된 신화들을 제가 계속 파헤치고 있었죠. 그래서 계속 파헤치면서 이 파충류 종족들이 인간을 창조하고 그런 것들은 실제로 그 신화에 거의 동등한 패턴으로 나와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화들을 계속 분석하면서, 근데 그것이 창조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인간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지금 현대적으로 생각하기에 말 그대로 노예 인간을 굳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그 인간의 그 존재 이유가 굉장히 비참해지죠. 그렇죠. 비참한 인간상이 되면 노예 인간이라는 거, 노예로서 창조됐다고 하는 거니까 인간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자존감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부숴버리는 그 이론이잖아요. 처참한 이론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노예로 창조된 존재들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수메르 신화에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거, 사실 제카리아 시틴이 연구했던 게 이제 바빌로니아 신화, 에누마 엘리시인데, 그 바빌론인이라고 하는 것이 니비루, 니비루라고 하는, 거기서 등장하는 니비루, 벨 말뚝을 상징하는 니비루는 사실은 뱀의 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논증을 했고요. 그것을 이제 인도 쪽으로 가서 시바신의 링감, 바로 링가와 요니 구조가 바로 거기도 뱀의 알이다라는 개념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뱀의 알, 그러니까 뱀들이지, 그렇지. 뱀이 이렇게 뱀의 알에 이렇게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요 시바신 보면은 여기 이 시바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목에 뱀 들어오고 있고, 바수키라는 뱀이 있고, 여기 뱀, 하나는 시바신을 상징하는 뱀이고, 하나는 샥티를 상징하는 뱀입니다. 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링감 구조가 있잖아요. 또는 이 샥티라고 하기도 하고, 이 시바신의 그 부위는 다양한 형상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형상. 그래서 샥티, 뭐 파르바티, 그 다음에 뭐 칼리 이런 여신상. 여기서 이제 뭐 파르바티를 좀 표현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결합을 할 때는 이 요니로 결합되는 존재는 우주의 어머니라고 표현되는 샥티 여신을 주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걸 샥티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이렇게 뱀 두 마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두 마리가 이렇게 만드는 개념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 얘기지. 요거죠. 요런 상이 이제 대표적인 상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잘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 화산같이 생긴 데서 뱀이 한 마리씩, 딱 코브라가 한 마리씩 올라오고 있어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런 거가 있어요. 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개념까지 이제 하면은, 이제는 이게 본류에서 많이 벗어나니까,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게 이제는, 여기로 보면은, 거죠. 이렇게 뱀 두 마리, 그러니까 여기 뱀 두 마리, 양쪽에는 뱀 두 마리가 뱀 한 마리, 그러니까 각각의 한 마리씩 이렇게 만들어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뱀 새끼들이죠, 한마디로 뱀 새끼들. 그러니까 뱀 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뱀 알들이, 그러니까 뱀이 알을 하나만 낳는 게 아니고 뱀 알들이 많다, 뭐 그런 얘기인데, 요 뱀 알들을 가지고 이걸 이제 니비루라고 한 것이고, 니비루는 뱀 알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이 불타면서 빛나는 뱀의 알이 렙틸리언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것이, 불타며 빛나는 뱀의 알이 렙틸리언 일루미나티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뤘던 문제는 이렇게 이 링감의 작용, 이 한마디로 이것은 뱀의 알의 활성화, 뱀의 알을 활성화되는 어떤 메커니즘이다. 그러니까 뱀의 알이 활성화될 때,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액티베이션 된다. 그러니까 불이 타면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활성화가 되면은 불 타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로 가만히 있다가 특정 조건이 되면은 불에 타오르면서 빛을 발한다. 빛을 발한다. 활동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 그럴 때에 그것을 구체적인 어떤 그럼 활성화되면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뱀의 알이 활성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것을 사무드라 만탄의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사무드라 만탄이라는 그 메커니즘. 사실 여기서 이렇게 이게 이제 사무드라 만탄을 그리고 있는 그 하나의 그림인데요. 사무드라 만탄. 사무드라 작용이 있다. 작용이 생겨.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뱀 알이 활성화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불타면서 빛난다 이런 뜻이에요. 불타면서 빛난다. 뱀 알이 불타면서 빛난다는 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뱀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몸속에 여기 회음부에 여러분의 몸속에 뱀알이 있다. 뱀알이 있는데 그 뱀알이 특정 조건이 되면 불타면서 빛나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에 사무드라 만탄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무드라 만탄 작용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무드라 만탄 작용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뱀 알에서 뱀이 자란다고 하는 거죠. 뱀이 자란다. 뱀 알 속에서 뱀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 알 속에서.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기 시바신의 그림에서 요 두 마리가 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뱀 한 마리가 여기 목에 감고 있는 뱀 한 마리가 바수키가 이렇게 사무드라 만탄 돌아가는 게 뱀이 활성화되면서 그 뱀 알 속에서 뱀들이 이렇게 자라나오는 걸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 알 속에서 요 알 속에서 뱀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뱀 알이 깨지는 건 아니고 뱀 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몸속에는 니비루라고 하는 바로 그 뱀의 알, 링감이라고 하는 그 뱀의 알이 그것이 활성화가 되면서 불타면서 빛을 발하면서 그 안에서 뱀이 자라기 시작한다. 근데 뱀이 자라기 시작하면은 일단은 여러분의 의식을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무라 만탄 작용이 일어나면서 뭐냐면은 뱀의 독이 발출한다. 뱀의 독이 뿜어져 나와요. 그 알에서 점점 막 뿜어져 나오면서 발동을 이렇게 시키면서 여러분 몸 안에 뱀의 독이 차오르게 돼요. 뱀의 독이 차오르게 될 때에 이 독성에 의해서 의식이 지배당한다는 reptilian이 이 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식을 뱀의 의식으로 이렇게 지배를 한다. 그러니까 얘에서 사람의 의식이 어떻게 돼? 뱀의 의식으로 파충류 의식이 되는 거죠. 파충류 의식으로 지배당한다. 파충류 의식으로 뱀의 의식. 그러니까 파충류의 마음을 갖게 된다네. 파충류의 마음을 갖게 되면서 이 독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어떤 내부에서 여러분의 의식과 파충류 의식 간의 격렬한 투쟁이 있어요. 투쟁이 있으면서 그 과정에서 그것이 사무드라 만탄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의 신과 악의 신, 그러니까 네바 신과 아수라 신이 이렇게 둘이 싸운다고 하는 건 하나는 선, 하나는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과 악과의 그 투쟁이 여러분 몸 안에서 의식에서 일어나면서 여러분 몸에서 의식이 물질로 형상화돼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끊임없는 투쟁 관계 계속 부딪히면서 여러분 몸이 어떻게 되면 자꾸 각성이 되는 awakening이라고 각성이 되네요. 각성이 일어나게 돼. 각성을 통해 뭐가 일어나냐면은
약이 생성돼. 약이 생성이 된다라고 제가 그래서 약. 그래. 메디신이라는 거죠. 메디신. 그 약이 생성이 되는데 이 약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영생의 물질이라는 거. 그 영생의 물질이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영생의 물질부터 고도 수준의 영생의 물질로 이렇게 그 각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이루면서 생성이 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물질 한 종류가 아니고 단계별로 이렇게 순도가 높아지는 거죠. 순도가 높아진다. 순수화되는 게 높아진다. 그러면 고도의 영생의 물질이 나오는 거고 낮은 수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작용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뱀알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그러니까 그 얘기는 뱀이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분의 몸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이게 활성화가 되는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그 독성이 발출되면 발출될수록 그 격렬한 그 투쟁이 안에서 일어나서 여러분의 의식을 지배를 하면서 이 영생의 물질을 생산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는 그러니까 니비루가 하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메르 신화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수메르 신화에서 제카리아 시친이 얘기한 뭐라 했어요? 그 렙틸리언들이 노동시키기 위해서 인류 창조했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렙틸리언 외계인들이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인류를 창조했다는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럼 도대체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건데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이 뭐냐 그 정확하게 거기 그 수메르 신화에서는 뭐 그 신들이 노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그 벨 마르둑에게 가서 항의를 하니까 벨 마르둑이 엔키를 시켜가지고 인류를 창조하게 만들었다.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인류 창조하게 만들었다 할 때 거기에는 표현 자체가 뭐 삽, 곡괭이 뭐 뭐야 이게 흙 담는 그 부대 같은 거 그런 거로 이렇게 표현돼 그런 노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러한 노동이라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노동이라면은 포크레인을 만들지. 포크레인이나 한마디로 건설 장비를 만들지. 그 과학기술이 뛰어난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그 우주를 돌아다니는 그 과학기술인데 그 멍청하게 인간들 그 나약한 인간의 육체를 괜히 창조를 했겠습니까? 아니 그건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 지구 이 종족이 오리온에서 이렇게 왔다. 시리우스 그쪽에 있는 별에서 왔다면은 뭐 워크방법으로 왔다고 치더라도 우주의 공간을 넘나드는 기술을 가진 종족이 외계 종족이 아니 뭐 이렇게 인간같이 그 허약한 존재를 노동하는 존재를 왜 창조하고 있겠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에서도 보면은 프로메테우스도 이게 외계인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인간은 인공지능을 창조했잖아요. 인공지능 데이비드를 창조해서 결국 데이비드가 뒤집어 버렸잖아요. 기존의 그 고대 외계인들을 몰살시켜 버렸잖아요. 그 행성을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얘기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어떤 그
도시 건설한다든가 어떤 그 채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동하는 어떤 그 존재로서 창조를 그 목적이었다면은 당연히 과학기술력을 이용해서 그 한마디로 건설 장비를 자동 건설 장비를 제작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로봇을 만드는 거지, 로봇. 그러니까 건설 로봇. 건설 인공지능. 건설하는데 특화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자동 건설 장비를 저기 해가지고 그냥 그 작업하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만들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멍청한 얘기. 제가 볼 때 다 멍청한 얘기야. 그거는 앞뒤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아니 그 정도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집단이 뭐하러 인간이라는 거를 이렇게 허약한 인간이라는 걸 만들어서 기껏해야 인간은 그냥 곡괭이질하고 싹 파는 거밖에 못하는데 그 그런 노동자들을 노예들을 창조를 하고 있겠냐 이게 멍청하게. 그리고 정말 그 황금 채취를 위해서 왔다면은 저기 지금 소행성지대에 가면은 지구의 모든 자원보다도 수십 배가 되는 그 소행성 하나 깨진 거 있어. 그거 갖다가 그냥 파먹어도 되는데, 파도 되는데, 뭐하러 지구에서 그 어렵게 황금이나 금속을 채취하러 다녀요. 멍청하게. 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수준이 낮게. 그러니까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핵폭탄 거기다 떨어뜨리고 그렇다며. 근데 그런 핵폭탄 만들고 그렇게 우주로 날아다니는 존재들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들을 창조하고 있냐 얘기야. 그리고 멍청하게.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 자동 건설 장비를 제작을 해서 노동을 시키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반론을 얘기하면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해보지를 않는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영화를 보면은 그 인공지능 데이비드가 결국 다 뒤엎어버리잖아요. 아이러니하게. 그렇죠.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에 의해서. 근데 거기서 킬리언이라는 그 회장이 프로메테우스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 회장이 이 불사 영생을 얻어보자고 또 외계인을 찾아가잖아요. 왜 이렇게 멍청하냐 이거야. 불사 영생 얻으면 차라리 데이비드 몸에다가 자기 의식을 집어넣는 연구나 하는 게 차라리 낫지. 뭐하라 그런 고대 외계인을 왜 찾아가? 멍청하게. 아무튼 영화 자체도 좀 잘 안 맞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사고의 형태 자체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개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은 애초에 그 고대의 외계인들이 탁월한 기술력을 가졌다고 하는 우주를 공간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탁월한 기술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논리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카리아 시친이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카리아 시친이 뭘 해석을 잘못한 게 제가 제카리아 시친이라는 이 양반이 슈메르 신화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다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거기 수메르 신화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는데 거기에 대한 파생 이론들을 가지고 지금 이론들을 구성하고 있어서 문제가 사실 많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을 노예로 창조를 했다기보다는 이제는 그걸 좀 나쁘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인간을 왜 창조를 했냐? 인간을 왜 창조했습니까? 외계인이 인간을 왜 창조했습니까? 분명히 파충류 reptilian들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건 다양한 신화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창조를 했냐? 그거는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첫 번째 얘기를 한 거는 뭐예요? 자신들이 번식하기 위해서 창조를 했다. reptilian들을 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reptilian을 번식을 시키기 위해서 식량 자원으로, 한마디로 식량 자원으로 창조했다. 이것이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게 더 그럴듯한 얘기지. 창조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식량 자원으로 창조를 하게 되는데, 식량 이제 먹어치우게 하는 거죠. 먹기 위해서다. 또는 인간을 숙주로 삼아가지고 거기다가 지금처럼 니비루 그 알을 인간의 몸에다가 넣어서 그것이 작동이 되게 해서 활성화시킨 뒤에 거기서 그 reptilian들이 태어나게 이렇게 하는 번식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번식 그러니까 인간을 숙주로 삼아서 이렇게 파먹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메테우스 에일리언 시리즈에 나오는 그러한 방식의 것을 추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또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한 거는 왜 reptilian들이 왜 인간을 창조했습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은 불사 영생 물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봇은 불사 영생의 물질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생산할 수가 없어요, 로봇은.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몸은, 불사 영생의 물질을, 영약을 생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인간의 몸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배말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바로 불사 영생약이 그것을 이제 최고의 그 물질로 됐을 땐 그것이 암니타라고 하는 물질로 되는데, 이 암니타와 같은 물질을 인간 몸에서 생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이렇게 다량으로 번식이 돼서 추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는 추수의 때가 오면은 추수를 해서 인간의 몸에 그 생성된, 그러니까 가령 이 알이 활성화가 되면은 몸에서 그 물질을 생산하잖아요. 그러면은 특정한 타이밍에 인간을 몰살을 시키면서 그 물질을 추출해 간다고 하는 거죠. 이런 개념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도 식량 자원 개념이죠. 이 식량이라고 하는 것이, reptilian의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reptilian이 먹게 되는 식량은 바로 암니타와 같은 영약이라고 하는 거죠. 영약. 이 암니타와 같은 영약을 자신들이 섭취를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에서 추출을 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부터 이 암니타, 인간의 몸으로부터 추출한다, 이게. 추출해가지고 섭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들의 수명을 늘리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창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간이 노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은 무슨 노동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사실은 이 영약을 생산하는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이 몸 자체가. 인간의 몸 자체는 불사 영약을 생산하는 노동을 하고 있다. 노동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그냥 사실은 여러분의 몸 안에 불사 영약을 생산하는 노동을 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노동을 하고 있다. 여러분 자신이 모르지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불사 영생약을 생산하는
그것이 추출될 수 있는 하나의 그 수확물이라고 하는 거죠. 수확물.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된다는, 누가 와서 이렇게 노동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인간들끼리 이렇게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뭐 이렇게 같이 뭐 회사도 다니고 뭐 이렇게 기업에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죽고 또 죽고 이게 하면서 이렇게 막 늘어나는 이 자체가 자동으로 이게 자동으로 번식하는 시스템을 내. 자동으로 어떻게 번식해내더니, 인간이 있는데 이 남녀가 붙어서 애 낳으면은 그게 자동으로 번식하면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 지구라는 거에다가.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번식하면은 각각의 인간의 몸에 생성되는 그 영생약, 약물이 사람 하나가 늘어나면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이거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어떤 행성에다가 내려와가지고 거기다가 밀 하나를 뿌렸어. 밀이라는 씨앗을 하나 뿌려놓고 떠났어, 외계인이. 그러면 그 밀이 자라가지고 밀을 또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또 밀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자라고 하면서 전 지구가 다 밀로 가득 찼다. 그렇게 하면은 그 자체의 그 메커니즘에 이게 다 농사가 된 거 아니에요. 누가 와서 농사 이거 안 해도.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바로 그런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신화가 바로 사무드라 만탄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여러분의 몸 안에서 활성화된 배말이 작동을 할 때 여러분 몸 안에서 암리타라고 하는 영약이 생성되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게 바로 사무드라 만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룬 영화가 바로 워쇼슈키 형제가 연출한 주피터 어센딩이라는 영화가 그런 거예요. 주피터 어센딩이라는. 이 영화가 상당히 심오한 통찰을 사실 제공해주고 있는데, 워쇼슈키가 뭘 만들었어요? 이 워쇼슈키 형제가 매트릭스라는 영화 시리즈를 만들었잖아요. 매트릭스 영화가 주제가 어떻게 원래?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간이 인공지능하고의 싸움에서 패배했잖아요. 로봇하고. 인공지능 로봇들과의 전쟁에서 패한 뒤에 인간이 지구와 같이 한마디로 같이 죽고, 그러니까 완전히 같이 멸망하자고 태양을 가려버렸잖아요. 가리는 조치를 취했는데, 공중에다가 한마디로 그런 걸 쏘아 올려가지고 태양의 빛을 차단하는 것을 전개했는데, 인공지능체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자신들이 작동하려면은 한마디로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컴퓨터들이 돌아가려면 전기 생산해야 되잖아요. 전기 생산해야 되는데, 전기 생산을 어떻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의 배양기에다가 놓죠. 배양기에다가 놓고, 사람을 놓고 이렇게 다 연결을 하잖아요. 코드를 다 연결해서 배양기 안에서 의식 활동을 하게 하잖아요. 활동하면 전기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람이 건전지 역할하는 거죠. 사람이 건전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사람이 가만히 누워가지고 배양기 안에서 어떤 의식적인 활동을 할 때에 사람 몸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작동을 해서 전기가 된 생산이, 이것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배양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생산되는 전기를 가지고 한마디로 컴퓨터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몸이 죽어버리니까 의식 활동을 시키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매트릭스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의식 활동할 수 있는 하나의 사이버 세계를 이렇게 구축을 해서 의식 활동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그 연결이 돼가지고 매트릭스에 들어가서 마치 그 살지만은 사실은 배양기 안에 누워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발생한 거를 가지고 이 세계가 존재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원래 매트릭스의 그 기본 바탕이잖아요. 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는 그 매트릭스 영화가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되는데, 이 워쇼스키 형제가 이런 개념들을 여기서는 이제는 주피터 어센딩에서 어떻게 전개를 하냐면은,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 외계 종족, 자, 이것이 파충류 외계 종족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이 외계 종족의 이름을 외계 종족을 이끄는 리더 그룹의 이름, 그 한마디로 거기서 왕족이라고 표현되고, 왕족의 이름을 아브락삭스라고 그렇죠. 아브락삭스라는 이 종족, 이게 바로 아브락삭스예요. 아브락삭스. 자, 뱀 두 마리가 있어요. 이것도 뱀이잖아요. 위에는 수탉, 머리는 수탉이고 뱀. 요게 아브락삭스예요. 아브락삭스. 자, 아브락삭스라는 말을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들었냐면은 그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자, 헤르만 헤세가 뭐라고, 데미안,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뭐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이라는 소설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읽잖아요. 거의 뭐 처음엔 저도 이제는 그때 읽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이 아브락삭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데미안의 이 소설, 바로 헤르만 헤세의 소설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뭐예요? 아브락삭스에 관련된 이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여러분 어떤 각성하는 거를 표현해 준다고 보통 하죠. 근데 여기서 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알은 세계이다. 알이다라고.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 투쟁한다라고 됐죠. 자, 제가 알이라고 그랬죠. 배말이라고 그랬죠. 배말.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새 알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밑에는 뱀 두 마리가 있으니까 배말이야. 근데 여기 위에는 닭이 있으니까 여기 수탉이니까 새 알이야. 그러니까 이게 알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요. 여기 배말이 있잖아요. 배말이 있다가, 그러니까 여기 개념으로 보면은 요게 배말이잖아요. 배말이 돼가지고 요거 가지고 설명하자면은 왜 이런 개념이 나오냐면은, 자, 요게 배말이잖아요. 배말. 요게 바로 니비루란 말이에요. 요 배말이 있을 때 배말이 머리 쪽으로 오면은 새알이 된다. 새알로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새알로 바뀌지 않으면은 여전히 뱀의 알이 있는 거죠. 뱀의 알로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계속 여기까지 와도. 그러니까 이 지금 헤르만 헤세의 이 그 데미안이라는 소설은 이 뱀의 알이 궁극적으로는 새알이 되고, 그러니까 뱀의 알이 새알이 되고, 새알로 되고, 바로 그 새 알에서 알을 깨고 새가 날아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배말이 새알로 변하지 않고 알을 깨고 새가 날아가는 형상이 안 된다면은 그냥 배말로서 뱀이 있는 거예요. 뱀이 깨고 나오는 거지. 뱀이 깨고 나오는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뱀알에서 뱀이 새로 변하지 않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인간의 몸 안에는 이 렙틸리언 파충류적인 특성과 함께 그 렙틸리언 파충류 속성을, 그 독을 소멸시키는 내재적 힘도 인간 안에 사실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왜 렙틸리언을 이길 수 있냐면은 사실은 이것이 뱀 알 속에 사실은 바로 이 렙틸리언의 알 속에 바로 렙틸리언을 이길 수 있는 그 요소가 숨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자라는 거예요. 배말과 새알이 같은 개념 안에서 뱀과 새가 같이 자랄 때에 뱀으로 멈추는 자가 있고 뱀을 죽이고 새로 나오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소설은 뱀을 이기고 새로 나온 자들이 새로 돼서 새 알이 돼서 새로 새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을 표현해 준 건데, 이때 이것을 아브락삭스라고 한다라는, 이런 존재를 아브락삭스라고 하는데, 애초에 아브락삭스는 뱀과 새가 하나의 몸이라는 거, 원래 하나의 알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겉으로는 뱀 알이지만은 속 안에는 새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알 속에 같은 속성이 같이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자, 그거는 이제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reptilian을 이길 수 있냐? 우리가 인간이 reptilian을 이기고 죽일 수가 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려는 reptilian을 파괴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다른 때 이제는 얘기를 하고, 일단은 어쨌거나 뱀알이다라는 거죠. 뱀알, 이렇게 아브락삭스는 뱀알이라는 거예요. 이 뱀알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뱀알이니까, 뱀의 알이 활성화가 되면은 영생의 물질이 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는 거냐면은, 바로 이렇게 주피터 어센딩이라고 하는 이 바로 외계 종족들이 라는 하는 이 아브락삭스 가문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이 지구에다가 인류를 창조를 했다는 거죠. 창조하고 번성하게 한다. 그러면 지구의 인류를 창조하고 번성하게 하면 지구의 인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특정 시점에 추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한다. 추수를 한다는 건 뭐야? 77억이니까 다 죽인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아니라 5억 정도만 남기고 다 죽인다. 추수하면은 추수하고 그 몸에서 영약을 추출한다라고 하는, 그 영약을 추출해요. 그러니까 영약을 추출한다, 이런 개념이랍니다. 그럼 이 영약이라는 걸 추출하면은 이 영약이 영생의 물약이다라고 이렇게 치면은, 이 영생의 물약이 한 사람 한 병 50ml짜리 한 병을 영생의 물약을 만들 때 인간 100명을 추수를 하면은 영생의 물약 한 병이 나온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그 영생의 물약을 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영생 물약을 어디다 쓰냐? 영생의 물약은 한마디로 이 외계 종족, 지배 외계 종족의 영원한 삶의 묘약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의 물약은 어디다 쓰냐면은, 이 바로 아브락삭스 가문 또는 이 외계 종족들, 이런 외계 종족, 이 단계에 오른 외계 종족들이 자신들의 그 손상된 DNA를 수리하고 하고 젊음을 되찾으며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누리는 약으로 투입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얘기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인간의 몸에서 이렇게 추출한 그 영약을 가지고 reptilian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지배 종족이라고 하는 reptilian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때는, reptilian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들의 그 수명 연장은 또 DNA 복구, 그 다음에 젊음을 회춘하는 거, 그런 데다 투입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류를 창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신공양, 어린아이를 바치고 이렇게 바치는 것이 뭘 바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물질, 그 영약을 바치는 행위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들이 사실은 더 정확한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런 개념이 사실은 reptilian들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이런 물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하나의 생물학적 자산으로서 이렇게 생산되는 이런 물질 생산할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창조가 된 것들이다 이거죠. 자가 번식하게끔 해서 자신들이 추수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어땠냐면은 추수의 때가 다 가까웠다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